안녕하세요. 주청현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1914년 12월 25일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첩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이 독일군의 포격으로 이 초토화된 이 프랑스 북부의 한 도시의 사진을 이 독일군 종군 기자가 포착한 사진입니다. 예, 아주 처참한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오른쪽 그림은요, 이 전쟁이 한참 한 5개월째로 제1차 세계대전이 5개월째로 접어든 와중인 이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휴전 때 독일군 병사와 영국군이 이 참호와 참호 사이에 무인지대에서 만나서 서로 담배를 교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이 처참한 왼쪽 사진과 같이 처참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적과의 이 휴전이 가능했을까요?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제1차 세계대전과 참호전의 실상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 과학이 총동원된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탱크부터 시작해서 전략 폭격기까지 등장하고 기관총에 생화학 무기까지 등장하던 바로 전쟁이 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또한 이 참호전의 등장으로 변화된 전쟁 양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요, 이 사진은 이 영국군 종군 기자가 이 참호 교전 상태가 아닌 이 휴식 시간에 이 병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 교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웃고 있는 병사들도 있고요. 또 담배를 물고 있는 이 병사도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닥의 이 상태입니다. 이 대부분 사실상 물길이었기 때문에 바닥이 사실상 이 물로 진흙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이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병사들이 발이 얼어서 동상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 참호발이라는 이제 사실상 괴사가 이루어지는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참호에서의 삶을 살펴보면요. 참호는 사실상 보호 방어 수단으로요. 으로 파낸 길고 깊은 도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그 파기도 어렵고 유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자꾸 무너져 내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이 보호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이 도랑은 깊고 튼튼하게 파는 것이 좋죠.
여하튼 이 참호는 제1차 세계대전과 깊게 관련되어 있고요. 이 참호전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예, 참호에서 이 영국군 병사들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군 장교 같은데요. 영국군 장교 같은데 군견을 가지고 데리고 있네요. 이 군견의 역할이 이 시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작전 지시, 작전 명령을 이 임금 부대에 전달할 때 사실상 군견을 많이 활용했고요. 또 무인 참호와 참호 사이에 있는 이 무인지대에 쓰러진 병사들의 중에 이 부상자들을 색출하는 작업도 이 군견이 맡았습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독일 군대, 프랑스, 영국, 미국, 연합군 간의 전투가 이루어진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 전선에 특히 참호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참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은 아닙니다. 이 성 주변에 해자라고 하면 여기 성이 있으면 성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길을 내죠. 그것을 해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원래는 사용되었습니다. 참호는 현대 전쟁 무기인 포와 총기의 보급으로 현대전의 중요한 방어 전술이 되게 되죠. 화학전과 독가스가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참호는 군인이 방독면을 쓰는 것과 같은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호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기관총 사수와 부사수가 사실상 방독면을 끼고 이 전투태세를 준비하고 있죠. 예, 이 사진은요, 이 적의 독가스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 방독면을 끼고 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군견도 방독면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화학전이 벌어지는 경우에 이 개라구에서 안전할 턱이 없기 때문에 이 함께 방독면을 쓸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상 엄청난 사상자를 낸 것이 이 참호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대는 이 검을 소총에 착검을 하고요. 이 조준 사격 자세로 참호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무인지대인 참호 밖으로 나가 돌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일직선상으로 펼쳐진 그리고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적도 일직선상으로 참호를 파놓고 또 그 거리는 사실상 유효 사거리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격을 하게 되면 사망을 전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방식은 효과가 없었고 사실상 대량 사상자만 속출시켰을 뿐입니다. 보통 밤에 참호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병의 엄호 사격 지원이 있고요. 이 독일군은 연합군의 참호 중에 가장 취약한 곳만 골라서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보내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 참호전의 잔인함은 아마도
1916년 프랑스 솜 전투에서 벌어지게 되죠. 영국군이 이날 첫 전투에서 자그마치 6만 명의 이 전사자를 내게 됩니다. 하루 만에 6만 명의 군인이 전사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 돌격이라는 명령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전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이 쉘 쇼크가 만연했었죠. 비위생적인 환경인 참호에서 군인들이 다닥다닥 붙어 싸우면서 이젤, 그리고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흔하고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물론 이 병의 원인은 대부분 수의성 전염병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신선한 이 물을 마시지 못할 경우에 걸리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인은 그렇지만 이 결과적으로 다닥다닥 붙어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는 아주 엄청나게 빨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과 오랜 기간 참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오늘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쉘 쇼크에 시달리게 됩니다. 참호전에서 비롯된 이러한 모든 요인이 제1차 세계대전을 역사상 전사자가 가장 많은 전쟁으로 만들죠. 참전 군인 중 약 10%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전 중 전사한 병사가 가장 많았던 전쟁도 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고요. 사실상 그 이전에 그 전쟁에서는 사실상 전염병으로 죽는 병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전 중에 죽는 사람보단 질병으로 죽는 병사가 더 많았죠. 한 가지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사실상 이 프랑스의 경우에 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 계속 1919년까지 5년 동안에 뭐 30%가 군인 중에 30%가 사망을 하고요. 또 그 나머지 이 전사하지 않은 군인 중에 사실상 한 70%가 부상병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다시 말하면 한 1880년대, 90년생이겠군요. 1890년생은 특히 남자들은 거의 경제활동을 그 이후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됩니다. 뭐 사라진 세대, 이 전멸된 세대라는 이 명칭이 붙여도 될 정도로 이 시기에 이 전사자와 부상자의 숫자는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크리스마스 이 휴전 기간 동안에 독일군, 영국군이 서로 담배를 교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린 전쟁터였죠.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휴전을 제안합니다. 참전국들은 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죠.
크리스마스에 참호했던 군인들은 이 비공식적인 휴전을 선언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요, 1914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이루어지게 되죠. 1차 세계대전 중 서부 전선을 따라 여러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교전 행위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친선을 교류하게 되죠. 친선 교류를 행사를 갖게 됩니다. 예, 이 독일군과 이 영국군이 함께 축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거의 전투 축구하는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에 축구 경기도 열고 이 사실상 전쟁터죠. 참호와 참호 사이에 이 무인지대에서 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많은 독일군과 연합군은 서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고, 이 연합군 병사들과 독일군은 밴드를 구성해서 함께 축제를 벌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날 새벽이 되자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영어와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뭐 프랑스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이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연합군 참호에 접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연합군 병사들이 그것이 속임수라고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관측을 해보니까 이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보고 참호에서 나와 적군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담배와 푸딩 선물을 주고받으며 이 캐롤을 함께 부르기도 하죠. 일부 독일군들은 참호 주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전투 축구를 함께 즐기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짧은 휴전 기간 동안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기도 하죠. 예, 바로 그 무인지대, 참호와 참호 사이의 무인지대에는 돌격 명령으로 이 전사한 시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시체를 수습하기도 합니다. 독일군 중위였던 쿠르트 제미슈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1998년에 이 다락방에서 발견된 독일군 중위의 일기에서 가져온 겁니다.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회개한 일이었습니다.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사랑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한동안 필멸의 적들을 친구로 만들었죠. 라고 회상하고 있네요.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학명적인 일이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은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기사도 개념의 마지막 사례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이후 크리스마스 휴전은 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에는 이 가족이 모두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오해와 갈등을 푸는 기간으로 생각한 잔병들에게 크리스마스 때의 교조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군이 아니라 전통과 관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강한 독일군이 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먼저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크리스마스 전통과 관행을 따르려는 경향은 독일군 측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오래된 크리스마스 관행에 어울리지 않는 현대전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당시를 증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여기서 서로 죽이려고 사생결단으로 싸웠던 자들과 웃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더군요. 훗날 저명한 만화가가 된 영국군 기관총수 브루스 베언스파더의 회고를 한번 보도록 하죠. 로열 워릭셔 연대 제1대대의 동료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진흙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흙 속에서 사실상 발이 거의 이 군화를 신었다고는 하지만 축축해질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이 당시에 12월 25일쯤 되면 한 영하 10도로도 떨어지는 경우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발이 꽁꽁 얼 수밖에 없죠. 그 추운 겨울에 이 진흙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깊이 91cm, 너비 92cm에 불과한 참호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죠. 밤낮 없이 끊임없는 이 불면증과 이 시기에 계속 포병들이 포를 발사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없죠. 거기다가 총성은 또 얼마나 이 귓전을 때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보급품이라곤 오래된 비스킷과 눅눅한 담배가 전부였죠. 이 군 보급품으로 오는 것은 비스킷과 이 눅눅한 담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후 10시경 크리스마스 오후 10시경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어둠 속에서 일부 영국군들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적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독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독일 병사가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이리 와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병사들은요, 참호에서 기어나와 무인지대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국군과 독일군은 무인지대에서 총알로 소통했고 가끔 전사자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악수와 호의적인 수다가 범람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노래, 담배, 와인을 교환하고요. 추운 밤에 자발적인 이 휴가 파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심을 느낄 수 없었다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으로 서부전선 곳곳에서 즉석 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부는 이 동부전선에 대한 증언도 있습니다. 이 동부전선은 제정 러시아와 이 독일군 간의 교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부 증언에 의하면 동부전선에서도 사실상 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동안 휴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참전 병사들로선 지옥에서 맛보는 반가운 휴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쟁 초기에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므로 휴일을,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에는 살인병기들, 예를 들면 분당 수백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 비행기의 대량 생산, 양측의 패전 소식은 또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1914년 8월 타넨베르크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패전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엔 마른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죠. 기세등등하게 싸웠던 전쟁터에서 이 상대방에 대한 이 패전 소식이 들리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이 시기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전투기나 또 이 기관총 등등을 이용한 포대를 이용한 이 작전 때문에 이 많은 병사들이 사실상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군인들이 이 사기가 이 5개월 전 이 군대에 들어오기 전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1914년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가 닥칠 무렵 수백 마일에 걸쳐 서부 전선이 구축되게 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에 참호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미 수만 명이 전사한 상태였죠. 당시에 수많은 일기와 편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이 리딩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더군요. 제이 리딩이라는 영국군 소총수가 아내에게 쓴 편지에 이 1914년 휴전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격선에 있었는데 내 차례였어. 이른 아침에 독일군은 좋은 영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들 중 일부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담배와 시가를 주었어. 그날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어. 전쟁터에서 고요함이라는 말은 사실상
전쟁과는 정반대의 얘기가 되겠죠. 예, 정말 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군이었던 존 페르구손의 회상을 들어볼까요?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서로 죽이려고 했죠. 지금은 그들과 웃고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기와 편지는 독일 군인들이 촛불을 사용하여 참호 주변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한 독일 보병의 일기에는 영국 군인이 임시 이발소를 세우고 독일군에게 이발료로 담배 몇 개 피를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이병선은 그 전쟁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네요. 아니 뭐 여하튼 분위기는 좋네요. 다른 기록은 전우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을 돕는 적군의 장면을 묘사한 기록도 있습니다. 예, 전우의 시체가 아니고 적군의 시체를 수습해주는 이 적군의 모습도 이 생생히 묘사해 놓은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 전쟁도 결국 인간의 일, 이 군인들의 일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이 영국 축구 선수였던 이 어니 윌리엄스는 이 훗날 얼음판 축구 경기를 이 인터뷰에서 회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어느 진영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200여 명이 다 같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영어와 독일어를 모두 구사하는 교사 출신 독일 중위 쿠르트 제미슈도 일기에 축구 경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인들은 그들의 참호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곧 활발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예, 앞서 이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어니 윌리엄스는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독일 기록 그 쿠르트 제미슈의 일기를 보면 이 영국 참호에서 이 축구공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실상 별로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군 지휘부 쪽에서, 지휘관 쪽에서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크리스마스 휴전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1915년 1월 15일 그 잉글랜드 타임즈에 실린 어느 군인의 글을 한번 보시면 이 언론에서 이 크리스마스 휴전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중 우리는 서로 오고 갔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였습니다. 전사자의 시체 주위에 다 함께 모여서 애도했습니다. 독일 군들은 아주 상냥했습니다. 라는 기록을 이 언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비공식적인 휴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는지에 관해선 논쟁거리입니다.
휴전은 소규모이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기 내용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사실상 상당한 이 전선에서 이 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진영의 지휘관들도 크리스마스 휴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트호는 이 참전 국가 지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청했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에 총이 조용히 멈출 수 있도록 이 탄원은 공식적으로 무시되게 됩니다. 사병들에 의한 자발적 휴전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영국 장군 호레스 스미스 도리언 경은 기밀 메모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일부 기록에 따르면 군인들이 군사재판을 받고 이 처벌을 받았으며 최고 사령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선 부대에 지시를 내리기도 하죠. 제1차 세계대전 중 크리스마스 휴전은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이후의 기록은 그 일기든 인터뷰든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그러나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은 전쟁도 결국 인간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2주차니까 오늘의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이 양상과 그 이전의 전쟁 양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4 한 페이지 내외로 요약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전의 전쟁 양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룬 책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낸 과제입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